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애들이 감정이 아주 여리고 마음이 어린 그런 순수한 시절에 보통 사람이 무슨 학습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에 16.5배의 효과가 있대요. 어릴 때는. 그만큼 받는 것이, 그래서 왜 어릴 때 우리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산삼을 아주 저기 성냥개비 정도 되는 싼, 비교적 싼 거죠. 산삼 중에서는. 산삼 새끼. 이런 것만 갓난아기 때 하나 먹여도 평생을 그 아이는 튼튼한 사람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자라면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만큼. 근데 그 약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받는 자극이라는 거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걸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그런 존재는 바로 나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머니와 아빠, 엄마와 아빠가 그렇게 친한 그런 사이인데 무방비한 이 애 앞에서 싸움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부부싸움이 뭐 그렇게 좋게 아주 신사적으로 합니까? 막 화도 내고 진짜 호르몬 분비가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일 것처럼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는 어떤 영향이 가느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애한테도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거 아니겠습니까? 싸움을 하게 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 아드레날린 분비하는 방식이 그대로 애한테 전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장면이 나타나면 아주 물 만난 듯 아주 행복감에 젖어 있고 너무나 행복해 하면서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데 가면 아주 힘을 못 써. 없는 것 같이 아주 비실비실해. 그러다가 무슨 싸움이 난다거나 무슨 그럴 때 되면 아주 이 사람이 활기치면서 자기가 해결하고 나가서 싸움질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호르몬 분비 습관이거든요. 이거 참 모르고 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궁합을 맞추니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 성격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데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래서 왜 요새 디스크라든지 MBTI라든지 이런 그 심리 검사를 해보면 이게, 그래서 제가 육아서적을 쓰고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례를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니까 엄마하고 애하고도 궁합이 맞아야 되더라. MBTI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아야 되더라고요. 서로 부모,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에 칭기스칸이 왜 나왔느냐면 첫 번째 애를 태어났어요. 나야 소중한 애야. 그러니까 애를, 자기도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애를 잘하게 하려고 그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 난 애는 아들이었는데 아들하고 원수가 됐어요. 근데 무려 12년 후에 다시 딸이 태어났어. 실수로 태어난지 어떻게 되는지 아주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이번에는 먼저 번에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자 해가지고 애를 칭찬을 많이 하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칭기 습관입니다. 깐짜는 깐깐하게 아이의 적성을 따져보고 이렇게 애를 키웠다니까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아주 좋은 학생으로 키웠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 조그만 어린 아이일 때 그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아는 아주 위대한 스승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집안에서 평상시 똑똑하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아주 신앙심이 높으신 분이었는데, 거기는 뭐 불경, 성경, 뭐 노자 도덕경, 뭐 공자님의 논어 이런 거를 아주 자유롭게 보는 그런 나라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손녀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손녀딸을 불러다가 매일 책을 읽어주는 당번호를 정해가지고 그 애가 와서 매일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도저히 조그만 어린애들이 읽을 책이 아닌데 그
그 외에는 그 할머니를 위해서 책 읽어주는 이제 기계에 불과하게 막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이 꼬맹이가 그 성경책, 불경책에 있는 것 내용들을 다 알게 되니까 너무나 재밌게 되는 거예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교육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도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접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크게 깨달아서 깨달은 스승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 3살 버릇 여든 간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른이 됐는데 이제 다 성인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역시 명상해야 됩니다. 명상을 열심히 하면 이 뇌 속에 호르몬의 총사령부인 뇌하수체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를 계속 거기다 의식을 집중하고 각성을 하게 되면 전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만들어줘요. 최적화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최적. 그런데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명상하는 건 집중만 하는 거를 명상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명상에 집중하는 거에다가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플러스했어. 더 합쳤어.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주 행복하고 성공하고 늘 행복한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근데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표시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아무리 오래 지속하려 해도 5분밖에 안 가요. 그래서 끝발유지. 이 노름꾼들이 전 재산을 놓고 노름을 할 때 우리는 그건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우리도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뭐 아주 중요한 행사에 나가거나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노름이라는 것 때문에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집중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끝발유지. 이제 기분이 좋으면 뭐 만지고 오면 뭐 여자를 품에 안고 뭐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오면 잘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호르몬의 작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유지를 못하겠더라 이거야. 그래서 끝발유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유지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유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집중하고 계속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라는 건 유일하게 계속 집중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해. 그게 한참 어려운 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행복 호르몬을 5분밖에 안 되는 분비되는데 5분밖에 안 되는 연결할 수 있는 게 5분밖에 안 되는 거를 계속 연결하는 거. 근데 반대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티솔이라든지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싸워야 될 때 이럴 때 나오는 나쁜 호르몬이 좋지 않은 호르몬이죠. 전쟁하는 나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뭐 나라가 거의 뭐 망할 직전에 가 있잖아요. 전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 행복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항상 행복감에 빠져 있어야지. 이 스트레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가 되면 15분이나 간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구랑 싸움을 한 다음에 빨리 밥을 먹고 싶은데 밥맛이 없어요. 밥이 넘어가질 않아. 전시 중에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시 중에 방앗간 돌리고 뭐 벼에 벼 빌어 다닐 수 있어요? 못하는 거와 비슷하죠. 우리 몸이 그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 호르몬은 5분밖에 안 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15분이야. 3배나 더 길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손가락을 이렇게 송곳을 이렇게 찔러보면 쾌감을 느끼는 쾌감점이 있고 압통점이 있잖아요. 압통점에 비해서 쾌감점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느끼는 거는 하나라면 기분 나쁘게 아주 아프게 느끼는 데는 3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라는 것, 호르몬 사실 세상 모든 것이 세상살이 모든 것이 호르몬 분비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겠어요? 호르몬 분비 작용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호르몬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고 자라는 것도 그렇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호르몬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을 거듭난 사람 또는 불교에서는 해탈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호르몬 행복감을 가져야 된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무량심을 가져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결코 경전에만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무조건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무슨 시큼한 레몬을 생각하고 레몬을 입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침이 생기잖아요. 또는 시큼한 김치를 먹으면 그냥 침이 쫙 나오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생각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지만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생각에서 모든 건 다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감사한 쪽에다 두고서 자비심에다 두고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여기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